북한의 기근이 극한 상황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 주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었다, 이런 증언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북한이 얼마나 참혹한 상황인지 Y타임즈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BBC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 지원으로 평양과 중국 국경 근처 마을 등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 3명을 비밀리에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북한 주민들의 현재 상태를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한 3사람은 북중 간의 국경 폐쇄 이후에 굶어 죽거나 법 위반으로 처형당할까 봐 두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평양에 사는 지연 씨라는, 물론 가명입니다. 지연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은 집에서 굶어 죽은 3 식구에 대해서 털어놨습니다. 그는 물을 주려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당국에서 안에 들어가 봤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또 지연 씨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집에서 목숨을 끊거나 죽으려고 산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도 했습니다. 중국 국경 근처에 사는 건설 노동자 찬호 씨는 극심한 식량 공급 부족으로 마을에서 5명이 굶어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이 코로나로 죽을까봐 무서웠지만 이후에는 굶어 죽을까봐 걱정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을 폐쇄했죠. 이에 따라서 중국 곡물 수입이 중단됐고 경작이 필요한 비료나 기계 역시 공급이 멈췄습니다. 김정은은 국경경비대원에게 국경을 지나는 사람 누구든 사살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린 바 있어서 식량 등을 밀수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 장마당에서 중국 밀수품을 파는 상인 명숙 씨는 과거 장마당에서 팔리는 제품 4분의 3이 중국에서 왔지만 현재는 팔 수 있는 물건이 비어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수입이 대폭 줄었고 가족들과 먹을 음식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가족이 먹을 음식이 이렇게까지 적었던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틀 동안 굶어 자다가 죽을 것 같았던 적도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배가 고픈 사람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BBC는 인터뷰에 묘사된 북한의 상황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에 최악임을 시사한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북한 경제학자인 피터 워드도 평범한 중산층의 이웃이 굶어 죽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러면서 아직 전면적 사회 붕괴나 대규모 아사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기록하는 NKDB의 송한나 씨도 지난 10년에서 15년간 아사 사례는 거의 못 들어봤다 그러면서 북한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떠올리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최악의 기근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이 벗어날 길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전에는 하루 1000명 이상이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명숙 씨는 이제는 그런 탈출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NKDB의 송원나 씨도 지금은 강에 가까이만 가도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아무도 건너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식량 부족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BBC와 인터뷰를 한 찬호 씨는 친구 아들이 최근 비공개 처형을 여러 건 목격했으며 건마다 서너 명이 탈출 시도를 하다가 잡혀와서 처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살기가 더 힘들어진다. 한 번 잘못 움직이면 처형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갇혀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BBC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식량 위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핵무기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BC는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해 6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5억 달러, 한 6,375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는 북한 연간 곡물 부족량을 메꾸고도 남는 규모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주민들끼리의 신뢰도 무너졌다라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지현 씨는 감시와 단속이 너무 무자비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현 씨도 2020년 12월 통과된 새로운 법률에 따라서 외국 영화, TV 프로그램, 노래를 소비하다가 적발돼서 체포된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명숙 씨는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봤지만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소식을 전문으로 전하고 있는 일본의 아시아프레스도 최근 잇따라 북한의 대기근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프레스에 의하면 북한의 대기근 현상은 5월 들어서 한층 심화됐으며 식량 배급까지 중단되면서 영양실조 환자가 속출하고 또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가 공급해야 될 식량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가 도시 취약층의 현금 수입이 끊겨서 먹을 것을 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프레스는 이어서 북한 내부에서 아사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북한 당국은 이들을 병사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기근은 사실상 북한 당국이 잘못된 식량 정책을 고수한 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내 식량 유통이 배급에 기반하지 않고 장마당 등의 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되어 왔었는데 김정은이 식량의 국가 관리 기반 강화를 내세워서 시장에서의 곡물 유통을 전면 금지시키고 가격까지도 국가가 개입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을 기화로 김정은은 거의 기능이 상실해 있던 국영 양곡 판매소를 부활하면서 철저한 식량 통제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김정은 정권은 국영기업의 식량 배급 부활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통제로 가동이 저하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출근하는 노동자 본인에 한해서 역시 한 달에 한 5에서 7kg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가족분은 없었습니다. 동시에 직장 이탈자와 결근자, 다른 지역으로의 무단 이동자를 대대적으로 단속했습니다. 특히 남성에게는 어떠한 직장에 등록, 출근시키는 조치를 취했고 그렇게 출근하는 자에게만 식량을 배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국은 개인 경제 활동의 대부분을 비사회주의적 행위라 그러면서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주민들은 현금 수입이 줄었고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양곡 판매소와 직장 배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해야 될 식량이 바닥이 났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양곡 판매소와 국영기업에서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 평양은 정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 배급 대상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식량이 우선적으로 공급돼서 아사자가 나오는 심각한 상황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응이 뒤로 미뤄진 지방 도시에서 기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북한 제2의 도시인 함흥의 인명피해가 가장 크다는 미확인 정보도 북한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니까 농촌 지역에서의 기근이 어느 정도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갈 겁니다. 사실 전해 가을 수확분을 다 먹고 9월에 옥수수를 수확하기까지 단 경기를 맞게 되는데 이때가 농민들에게는 1년 중 가장 살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북한 당국도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지난 4월에는 군용 비축 식량까지 방출했지만 1인당 한 달 분량으로 겨우 3에서 5kg 배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먹고 살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분량입니다. 그나마도 다시 끊겼습니다. 이렇게 먹을 식량이 없다 보니까 결국 북한 주민들은 소나무의 안쪽 껍질을 벗겨서 파는 것을 구매해서 허기를 메우기도 합니다. 아시아프레스에 의하면 1차 가공한 것이 1kg에 700원, 한국 돈으로는 한 104원 정도인데 그것이라도 사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참고로 북한의 의사초봉은 월급이 1,700원에서 1,800원 수준이고요. 쌀 1kg이 5,400원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산림단속원이 나무 껍질을 벗기는 것을 단속하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700원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도 외상으로 사는 집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근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지방 도시에서는 영양실조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강도 같은 흉악범죄와 노부모와 자식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0년대 후반에 대기근 당시 이 범죄 증가 및 이 아이와 노인 부양을 포기하고 버리는 참담한 현상은 북한 전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식량 배급이 끊긴 데다가 현금이 바닥나고 가재도구도 잃어버리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에 의한 궁여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기아의 만연은 서서히 진정되고 아사자와 꼬제비, 그러니까 불황아의 숫자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도시에서 1990년대를 방불케 하는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아시아프레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오동통하게 살이 찐 딸 주애를 자주 데리고 나와서 백두혈통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 4월 20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10살로 알려진 어린 김주애가 최고급 대우를 받으며 중요 행사에 계속 등장하자 북한 주민들이 최근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이런 뉴스를 전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거북스럽습니다. 그런 북한이 지금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가 과연 얼마나 존속될 수 있을까요? 와이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